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운동에 이어서 학습을 위해서 되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인 하버드 아이들의 두 번째 공통점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많을 때는 뭔가 또 시간이 급하고 이럴 때는 우선순위를 쓰기도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루하루를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뭔가를 하면은 목표 달성률이나 성취나 성공 여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다른 맥락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 개발이나 요즘에는 스터디 플래너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학생들도 뭔가 해야 될 일들을 투두 리스트 이런 거 정해가지고 하는데, 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우리의 효율을 높이느냐? 이거 답이 또 뇌에 있어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을 갖게 하냐면, 내가 내 삶을 통제한다는 통제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잠자기 전에 보통 내일 내가 무엇을 할지를 미리 간단하게 작성해 놓고 잠자리에 들라고 하거든요. 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중요한 거는 수행평가가 있으니까 그거를 준비할 거고, 중요한 수학 숙제가 있으니까 이걸 할 거고, 과제가 있으니 이걸 할 거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니 내가 1, 2, 3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써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고 이거를 어떤 순서로 하기로 했지라고 스스로가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느끼냐면, 그거 내가 하고 말고랑 상관없이 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통제감을 가지게 돼요. 삶의 통제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삶에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통제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죄수 실험이 있는데, 어떤 죄수 실험이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양진영으로 나누어서 막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죠. 그럴 때 그 각국이 적의 포로를 잡아서, 스파이도 많이 있었고요. 이 포로를 잡아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반인륜적이지만 고문을 하고 이랬다고요. 이제 내가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되게 무섭죠. 내 생사권과 인간적인 대우는 바라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거는 그냥 이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삶에서 가질 수 있는 통제력의 대부분을 상실했다고 느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포로가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퇴행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의 심각한 증상을 많이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포로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착란이나 퇴행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퇴행되지 않고 자신의 인지기능과 인격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그게 통제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포로예요. 포로라서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라면 살아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저기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삶에서 도대체 무슨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소위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판에 배식을 해주겠죠. 그럴 때 나는 항상 빵부터 먼저 먹고 스프를 먹는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죠. 나는 밥을 먹고 나서 식판을 들고 의자를 집어넣는다. 혹은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발을 바닥에 내릴 때 왼발을 먼저 내리고 오른발을 내린 다음에 침구를 정돈한다. 이런 그 삶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인간은요, 내가 내 삶에서 통제력을 가진다고 생각했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에 전혀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거죠?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내가 막 휘둘리는 거잖아요. 나는 행복하고 즐겁고 싶은데 상황이, 주변 사람이, 사회가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면 힘이 나지 않고요. 실제로 능률을 보이기는커녕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의 우선순위를 실천하는 걸 떠나서 내가 이걸 하겠다,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이게 중요하고 이걸 한 다음에 난 이걸 하겠다라고 적는 것만으로도 내가 삶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어떤 기분을 많이 느낄까요? 내가 공부 재밌어서 나는 이거 한목을 할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죠. 너무나 해야 될 게 많고 하나의 허들을 넘었다 싶으면 또 다음 허들이 나오고, 그쵸?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치기가 쉽고 내가 내 삶을 살지만 이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담센터에 왔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그런데 공부도 잘 안 돼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막다른 골목에서 오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그러면 아니 사실은 네 삶은 네 거야. 네가 네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 그런 말을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본인들이 그 통제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어떤 과목을 먼저 할래? 라고 포로가 된 죄수가 나는 빵부터 먼저 먹을 거야, 스프부터 먼저 먹을 거야 라고 통제감을 이렇게 자기가 형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그런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학습은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죠. 문제를 풀게끔 책상에 앉힐 수는 있지만 그 문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는 건 아이들 스스로 하는 건데, 이거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자발성, 통제력 이런 걸 가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 어떻게 정하는지 저희가 알려드릴 건데 4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항목은 어떤 순서라고 저 항목은 어떤 순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들어보시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미래교육허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워크시트랑 설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가 나와 있어서 그걸 참고하셔서 아이와 함께 일의 우선순위 정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삶의 통제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뇌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당연해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질문 던져놓고 제가 일의 우선순위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순위 그래프인데요. X축은 긴급도예요. 그러니까 급한 거. Y축은 중요도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요한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분면을 1, 2, 3, 4분면인데 어머님, 아버님들 오랜만에 사분면 보시니까 좀 낯설 수 있죠? 자, 1, 2, 3, 4분면이에요. X축에 아주 급하고 Y축에 그 위로 올라가 있는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뭐가 있죠? 1, 4분면에 해당되는 거? 뭐 내일 보는 중간고사 이런 게 급하고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럼 2, 4분면은요?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급하진 않은 거예요. 이런 거에 해당되는 일들이 뭐가 있죠? 한 달 남은 기말고사라던가, 이제 어른으로 따지면은 뭐 노후를 위한 연금 보장, 아니면 노후를 위한 건강, 운동 뭐 이런 거죠. 그게 2, 4분면이에요. 그럼 3, 4분면은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3, 4분면에 있죠. 뭐 강아지와 산책하기, 친구랑 영화 보기, 수다 떨기 뭐 이런 것들이 3, 4분면에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로 뭐 뜨개질하기, 낚시 가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3, 4분면이에요. 그럼 4, 4분면은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이제 아이들로 놓고 보면은 학업 성취 영역에서 봤을 때 학업 성취에 별다르게, 그러니까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지만 급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잘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불편하거나 귀찮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도서관에 대여한 책을 반납하는 거, 이런 게 반납 기일이 다가올 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 이런 거 해당되는 거죠. 뭐 그 학원에 내가 꼭 다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면, 이제 학원은 보통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학원에서 내어주는 숙제가 4, 4분면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예예요. 이렇게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4가지 부류로 일들을 나누는 걸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그럼 이 1, 2, 3, 4분면에 있는 일들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지만 어떤 순서로 하는지가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하버드 애들의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떤 순서로 했다는 걸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순서로 하죠? 1, 1, 1, 1? 중요하고 급한 일이 너무 많아서 2, 3, 4는 하지도 못해. 또 어떤 친구들은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똑같이 이걸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순서로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솔직하게 저는요 3333 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왜 그렇죠? 그 친구들이 게으르거나 대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잘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아주 기준이 높은 아이들이 3333을 해요. 한 발짝을 못 뛰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싶고 너무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상담 받으시거나 요거 유튜브 끝까지 보시면 3333에서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은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 뭐 1, 2, 3, 4 하거나 1, 4, 3, 2 하거나 이렇게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하고요. 사실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워요.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우리 생명체로 봤을 때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뭔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아주 효율적으로 뇌를 쓰는 방법은 1번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겠다고요? 아시겠다고요? 2143이에요. 2143. 무슨 말이죠? 중요한데 아직 급하지 않은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4분면에 있는 일들은 하지 않고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1, 4분면으로 넘어오죠. 근데 1, 4분면으로 넘어오기 전에 2, 4분면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거스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을 발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의지력을 발휘하면은 이거를 실패할 확률이 99.9%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습관,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 4분면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하루에 아주 적은 시간을 할당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 중간고사지만 내가 한 달 뒤에 있는 기말고사를 위해서 오늘 하루에 몇 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10분에서 30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네, 맞아요. 딱 그 시간 정도를 할당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중간고사인데 한 달 뒤에 기말고사는 좀 부담스럽고 한 일주일 정도 중간고사가 남았는데 2달 남은 기말고사를 위해서 하루에 몇 분을 쓸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10분을 쓴다고 해요. 그러면 그 10분을 언제 배치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단계를 정하는 거예요. 밥 먹기 직전이라던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직전이라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는데, 이 시간을 정하실 때 기존에 하던 습관과 붙여서 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화장실을 가거나 누군가는 일어나서 물을 마시죠. 혹은 양치질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늘 하는 습관 뒤에 이 2, 4분면에 있는 일을 할 시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 시간을 매일매일 하루에 10분씩 해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내가 10분 동안 30일을 했으면 300분이잖아요. 이 300분의 시간이 내가 만약에 벼락치기를 해서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가지고 600분을 했다라고 했을 때 딱 2배죠. 그럴 때 효율을 보면 어떤 게 훨씬 더 좋더라? 물리적으로 보면은 600분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였고, 게다가 몰아서 했고 집중해서 했고 바로 직전에 했으니까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뇌의 특징인 거예요. 제가 운동편에서 말씀드렸는데 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도보다 빈도라고 말씀드렸죠. 네, 짧게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더 뇌가 정보를 저장하고 오래 저장하고 제대로 잘 저장하고 많이 저장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공부 1시간만 따지면 10분씩 30일 했으니까 300분이지만 그 사이에 11시간 50분 동안의 그 기간이 있잖아요. 10분 공부하고 나서 그 나머지 내일 10분 공부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뇌가 뉴런이 자랄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30일 동안 공부한 사람은 24 곱하기 30에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 학습을 위해서 뉴런이 자랄 시간을 확보해 준 거고, 이틀 전에 공부해서 10시간을 했다는 거는 48시간밖에 뉴런이 자랄 시간을 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벼락치기를 해서 공부를 하면은 시험은 볼 수 있지만 시험 보고 나면은 공부했던 게 다 사라져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시험이 와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또 막 공부를 해요. 그래서 시험은 또 어느 정도 봤어요. 그런데 또 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아, 나는 이 과목에 소질이 없나 봐. 나는 이 과목에 안 맞아. 해도 모르겠어. 해도 계속 잊어버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뉴런은 뭐죠, 여러분? 뉴런은 물리적으로 뭐죠? 성분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랑 성분이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이제 길다랗고 그물 같으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보고 있으면 머리카락이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새 한 달, 2달 지나면 머리카락이 좀 자라있죠. 그것처럼 뉴런도 이 자극을 받아서 전기화학적인 신호가 변형되어서 이렇게 뉴런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실제로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확보해줘야 내가 공부한 게 결정으로 뉴런의 네트워크로 남아서 내게 되는 건데, 벼락치기를 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시간을 조금씩 들여도 그거를 조금씩 여러 번 빈도로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하면 아주 잘 그리고 제대로 뇌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43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2, 4분면에 있을 때랑 1, 4분면에 있을 때는 똑같은 일인데 뭐만 다르죠? 급하냐 안 급하냐는 거예요. 마음이 초조하냐. 그러니까 당장 내일까지 내야 되는 과제인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마음이 급하죠.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으면 마음이 되게 여유롭죠.
이제 이런 상태일 때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냐, 불안하냐, 안 불안하냐예요. 그런데 뇌가 불안하다고 느낄 때는 뇌의 감정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성화가 돼요. 운동편에서 말씀드렸던 인류 역사상 23시간 40분 동안 우리가 사냥꾼과 채집꾼으로 살았던 그 시절에 인간에게 생길 수 있는 불안한 일은 뭐죠? 포식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거나 내가 곧 죽을 위험에 처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먹을 걸 찾지 못해서 이제 굶어 죽을 위기, 이런 정말 생존과 관련된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인간은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뇌는 아직도 사냥꾼과 채취 하던 그 시절의 뇌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제를 내일까지 제출 못한다고 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는 그때와 똑같은 그런 것과, 그러니까 곰이 와서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와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과제를 못 냈을 뿐인데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인지 기능이 잘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밀림에서 내가 지금 포식자한테 곧 잡아먹힐 위기인데 인지적으로 분석하거나 저 호랑이가 벵갈 호랑인가? 일본산 호랑인가? 이런 걸 분석하고 있으면 그 개체는 어떻게 됐겠죠? 유전자 풀에서 사라졌어요. 즉 뭐죠? 멸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은 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심장 박동을 정말 빨리 뛰게 해서 가능한 많은 혈액을 근육으로 보내서 머리로 보내지 않고 무조건 뛰어서 살아남은 종족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조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는 인지 기능이 잘 작동 안 돼요. 뇌가 셧다운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사분면에 있을 때 일을 하면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뛰어가는 사람 같은 느낌이고요. 이사분면에 있을 때 일을 하는 거는 아주 가볍게 잘 뛸 수 있는 운동화를 신고 아주 가벼운 그 운동복을 입고 이렇게 가볍게 뛰는 사람의 모습이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뇌가 실제로 그 효율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적게 공부하는데 적은 시간을 두고 그 공부하는 시간 사이에 텀을 두면 되고, 그리고 이사분면에 있을 때 공부를 하면은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덜고 하기 때문에 그 뇌의 1층에 있는 감정과 관련된 뇌들이 잘 안정화되어 있어서 인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꾸 이사분면에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제대로 하게 되면 이사분면에서 일사분면으로 잘 안 넘어가겠죠. 이제 물론 처음에는 일사분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사분면에 있는 일들을 늘려나가는 과도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잘 설정이 돼서 내가 이사분면에 있을 때 많은 것들을 처리를 하면 웬만하면 일사분면으로 잘 안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시간이 점점 더 여유로워지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더 효율은 올라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싸는 거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막 학습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우리 뭐 잠도 잘 자고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일의 우선순위도 세워서 하자. 그래서 2143 하면은 되게 시간을 잘 쓰면서 공부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일의 우선순위도 짜고 잠도 잘 자고 운동까지 잘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시간을 잘 활용하고 관리하려고 해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관리를 좀 하는 거 조금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이제 뇌의 원리에 따라 하니까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많은 시간을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미 학원이나 학교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효율적으로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우선순위 목록 짜고 잠자는 시간 조정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요? 그러면 애들이 어떤 표정을 짓냐면 머리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표정을 줘요. 왜 그렇게 하냐고? 당연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더 잘 공부하고 점수 더 높게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짜서 2143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시는 거예요. 성인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원칙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열심히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짜는 이유는 기승전 3 하기 위해서예요. 2143 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계획을 짜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214 하지 않으면 3번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안 돼요. 다른 일에 치여서. 그리고 내가 214가 산재에 있는데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3을 그냥 내가 자의적으로 한다. 자체 휴강하거나 자체 휴가 내서 한다. 그러면 마음이 편할까요? 제대로 즐기지 못해요.
그래서 온전하게 삶의 영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214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정해진 순서대로 하고, 그래서 214가 잘 마무리된 상태에서 그 느끼는 휴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편안함과 그리고 실제로 회복력이 있어요. 214를 잘 못해서 3을 잘 못하는 사람들 일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뇌의 알로스타시스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앞으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짜는 이유는 네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214 하고 나서 보상으로 3 주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214가 너무 고통스러워져요. 2사분면, 1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일들도 그 과정에서 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네가 이걸 다 하고 나서 3을 무엇을 하고 싶어? 어떤 걸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걸 기대하는 과정에서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그 활동을 하기를 기대를 해요. 내가 214를 잘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마음에 3번을 할 때는 그냥 할 때보다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만족감을 느낀 사람들은 214를 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도 맞고요. 뇌가 잘할 시간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뇌 맞춤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단기간에 막 몰입해서 고강도로 하는 건 뇌의 관점에서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벼락치기를 하면은 단기간에 고강도 학습이라서 매우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뇌 입장에서는 아주 비효율적인, 정말 효율이 떨어지는 공부 방법이라는 거예요. 뇌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중요하고요. 심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내 삶의 통제력을 기르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율성이잖아요. 이것도 이 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자발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자발적인 학습 태도는 학습의 효율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일의 우선순위를 나누고 그 순서를 정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것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아이와 상의하셔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